퀀텀, 그다음에 웨이브, 아티스트, 포럼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가 오늘 14명이 참석 예상이 있었는데 서로가 서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고 해서 첫 시간은 서로 소개하는 시간 좀 먼저 가질 텐데요. 지금 예상 시간은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한 분당 대략 한 5분 정도 잡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 5분이니까 본인이 한 1분만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보시고 본인 이름 말씀하시고 어떤 걸 하고 있다 또는 어떤 걸 관심 있다든지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 포럼에서 본인이 기대하는 거라든지 알고 계신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서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먼저 알아가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포럼에 포럼답게 좀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목적이 제가 카톡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미술협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인사말 항상 얘기하고 모임의 취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게 전 또 긴지 않겠다고 상황이. 그 거꾸로 이제 그러면 누가 포럼을 하나 봤더니 미술 작가들은 안 하시고 미술 사학과, 미학과 이분들은 포럼을 하세요. 이렇게. 포럼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이분들이 보통 뭐 학술대회 이런 걸 하시는데 실제 그 자리에는 미술 작가들은 거기에 어떤 그들의 담론의 대상, 객체가 되지만 주체되지 못해요. 주체되지 못하고 그렇게 모임들을 해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술에 대한 비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비평을 들어야 될 작가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작가들이 주도로 해야 하는 모임이 필요한데 작가들은 자기 작품에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그 이상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작가분들대로 자기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비평을 있으면 비평하시는 분들도 보통 이런 데에서 이제 비평을 뭐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고 맡게 되는데 그 비평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랑 상관없는 얘기를 한 4분의 3을 써요. 자기가 좀 혼자 자기만의 얘기를 쓰고 작가 얘기를 한 4분의 1만 쓰거든요. 그걸 비평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래서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디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그 만약에 목적이 있는 포럼이라고 한다면 작가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작가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또 그런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품이 반영되고 그런 부분들을 관객들한테 소개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저는 좋은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나아갈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지금 시간은 그냥 여기 앉으신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은 전부 다 아는 사람 저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은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어서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분 모기종 작가님인데요. 12번 써 있어요. 보시면서 모기종이라는 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왕이면 나와서 하시나요? 왜냐하면 지금 박기섭 TV 유튜브 그래도 1000명이죠. 네, 구독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하고 보은의 홍대 미술대학원 동양학과 같이 이제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이고요. 사실은 이 양자 파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림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제가 보여주시면 우리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일부러 작가분들 작품을 하나씩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보시라고 했는데요. 본인 작품 얘기를 하면 좀 더 말씀 트이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화면을 꺼야겠죠. 화면을 좀 드릴까요? 네, 저기 앞에 해주실래요? 네,
사실은 제가 이게 이걸 이거는 뭐 작년에 그린 건데 14년 작품인데 양자 파동을 의도하고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게 제 그림 중에서 좀 양자 파동이 좀 가깝다고 이렇게 아마 선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 원래는 이게 몽유도원 신몽유도원 작품이고요. 몽유도원이라는 게 안견이 조선시대에 그렸던 건데 저는 이제 안견이 안견이 그 안평대군은 그 왕주였었어요. 그래갖고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게 이제 몽유도원인데 안견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또 추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형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마음으로 봤거든요. 첫째는 의식적으로는 이제 좀 권력을 취하고 또 그 왕족에서 저기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는 좀 추구를 했는데 꿈에 나타나는 몽유도원도는 Bluetooth mode. 꿈에 나타났던 그 몽유도원도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현실에서 좀 피해서 그런 이제 이상향의 세계에 가서 좀 마음 편하게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저기 이렇게 좀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하고 또 무의식에서 집착하는 마음 이런 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갈등하는 거를 해서 그 이제 현실 사회에 대입해서 이제 현대인들도 한쪽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이상향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또 내가 이렇게 막 내놓으려고 해도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고 뭐 권력에 집착하고 이런 사랑에 집착하고 이런 마음이 항상 갈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몽유도원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양자 파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 파동이라는 게 우리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해한 거는 우리 이제 우주 만물이 아주 작은 원자인데 그거보다 더 안에 들어가면 아주 점점 작아지는 파동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작품에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도 좀 해보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규정 작가님은 홍익대학교 석사를 했거든요. 마치셨어요. 그거를 석사학위를 받으신 거고 동양화신 거고. 저희가 이제 양자파동이라는 말을 쓰면서 제가 동시에 토션장, 기 그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에도 양자파동을 저희 작품에 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간도 오래됐죠. 근데 그분 작품하고 저희가 지금 나가려는 방향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저는 우리 안에서 토션장과 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담론화시킬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할 거거든요. 좀 하셔도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오규정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동양화에서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운 생동이잖아요. 기운이 생동하냐인데 이번 작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운 생동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담론화시키고 또 연구와서 하고 싶은 대목은 기운이 그런 형상학적인 그런 이상학적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토션에 통해서 기운을 파악할 수가 있다면 자기 작품에 어떤 부분에 또 기운을 잡히고 어떤 부분은 좀 덜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더 담론을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양자파동이라는 말은 사실 저도 이렇게 볼 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용어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자기 작품에서 어떤 기운들이라든지 그런 생기 그런 말씀들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가 켜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 마지막 그거 없고요. 저기 참여 잡히시니까 마지막에 그 중요한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냥 마이크가 잡혔는데 좋은 찬스잖아요. 이쪽 오세요. 여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이게 생각 마지막에 하는 거 공인 이름하고 어떤 작품이라는 얘기만 한 번 앞서겠습니다. 유튜브 나가는데 저는 모기종이고요. 이번에 홍대 동양화 석사 좀 합니다. 8월에 이 작품은 이제 신몽인도운동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안평대군의 의식과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권력이나 이렇게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꿈에서 이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이상으로 가고 싶은 게 저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좀 저는 현대인들은 이제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하니까 욕심하고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의식이 오히려 이런 집착을 좀 내려놓고 편해지고도 하는데 실제로 다시 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양가 감정을 화면에 담아서 이렇게 몽유도운다는 신몽유도운다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기 순서 정리 신유진 박사님이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유진 박사님 먼저 좀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용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신유진 박사님이 다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저를 신유진 박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박사는 아닌데 제가 원래는 원래가 아니라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하다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부를 이제 독일에서 했는데 건축 공부를 거기서 박사학위를 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디플롬 인지니어라고 그러는데 디플롬 인지니어 아키텍트 공식 학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라고 그러면 다 박사니까 그냥 다들 박사라고 그러는데 일일이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지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건축 공부를 했고 건축 공부 독일에서 했는데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독일 유학 가가지고 건축을 전공을 바꿔서 1학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1학년부터 해서 뭐 8년에 걸쳐서 이제 디플롬 엔지니어가 됐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 계속 한 30년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기 전에 은퇴하고 뭐 살까? 뭐 하고 살까? 그걸 이제 생각하다가 제가 또 이제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발명한 게 있어요. 건축 구조를 제가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학교 과제에다 발명한 게 있는데 그래서 건축물의 보와 기둥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 새로운 방법인데 그걸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거를 이걸 해보자 해서 하다가 이거를 뭘 하나 생각하다 작품을 해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장사하는 것보다는 작가가 더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예술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입체 작품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김남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건축은 사실 뭐 공부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공부해야지
제대로 된 건축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게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잡다한 거를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뭐 양자역학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있게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 김남희 교수님이 이제 그 펜들럼 이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종로미술협회 같이 회원이신데 인사예술마당이라고 매 주말마다 그 미술품 판매 이런 거 하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펜들럼을 가져오셔서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에서 이제 기를 측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거기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남희 교수님 이제 한참 그런 기와 뭐 양자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중인데 저하고는 근데 저도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옛날에 뭐 기 측정하고 이런 것도 뭐 다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저하고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향이 좀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자역학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다 들어가고 보니까 모든 것이 파동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알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거든요. 다 쪼개고 다 들어가 보니까 그 양자라는 놈이 나왔는데 걔도 보니까 얘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단위가 됐는데 걔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양자역학이 알려지기 전에는 다 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너, 나, 이렇게 완전히 갈라졌었죠. 우리 둘이 한 몸이다,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한 몸이고 뭐 그런 거지. 진짜로 우리가 한 몸이다. 이런 거는 많은 그 도통한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너 저기 동고밖에 거지하고 너하고 다른 몸이 아니다. 네가 거지고 거지가 너다. 그런 식의 얘기들을 다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소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러니까 우리가 입자는 서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데 분명히 너나 나눠지니까. 근데 우리가 다 파동이라고 그러면 파동은 다 섞이는 거잖아요. 그죠? 섞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섞이는 거라 연결되어 있구나는 거. 이게 너하고 내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우주 만물이 다 우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다 내 몸인데 내 몸을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전쟁도 하고 지금 뭐 서로 잘 살겠다고 뭐 뺏기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몸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가 이제 보편적인 그런 지식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남인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술을 한다 그러면 보통 예술이 이제 무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술은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그 기준이 이제 뭐 생활하는데 없어도 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무용한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 선배들이 무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러면 뭐 예술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 돈이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쓸모가 있다 생각하고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진짜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술이 그렇게 실생활에서 뭐 돈을 벌거나 이럴 때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없으면은 또 이게 우리 삶이 정말 삭막해지고 뭐 재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예술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양자역학, 양자파동에서 이제 우주가 뭘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걸 아직 예술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예술에 자기 작품에 녹여가지고 작품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아직 없더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양자역학이라는 거가 알려져서 우주가 다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전부 삼각만상이 전부 하나로 다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니까 이 하나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았는데 이것을 예술작품에다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가 다 남이다 생각했을 때와 너랑 나랑 진짜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알고 있을 때는 생활하든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걸 우리 작품에 녹여서 저 세상에 무용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예술 작품을 해보자. 여태까지 이제 미술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기술은 가져다가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뭐 디지털, 뭐 미디어 아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있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주의 근본을 찾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신을 가져다 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파생돼 나온 기술, 그런 기술만 가져다 쓰면서 이것이 새로운 예술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는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근본을 우리가 알고 그런 근본 정신을 어떻게 예술에다 녹여서 정말 여태까지는 예술가들이 이걸 모르고 예술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는 예술은 이걸 모르고 하는 예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해보자. 정말 우리가 인류에 유용한, 무용한 예술이 아니라 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살자. 그런 마음들을 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술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혹시 지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발표는 김진원 작가님 하시고 그다음 김학준 선생님 순서로 가겠습니다. 김진원 작가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김진원 작가님은 모려나 연맹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화 전공이고요. 그림을 서양화 전공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쓰니까 머리가 하얘요 지금. 그런데 제가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양자역학이랑 어쩌고 이론적인 것도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것들 그런 것으로 짧게 얘기를 할게요. 서양화를 계속 유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풍경화 정물화를 그리면서 또 추상화를 그리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어느 날 이 생각이 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붓을 놨어요. 근데 그게 온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죠? 작가들한테 오는 현타는 쓴 거고요. 약간
약간 그런 것도 오고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거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대부터 그 이론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생활을 해가면서 느꼈거든요. 이 양자라는 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제가 좀 예민해요. 예민해가지고 되게 촉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물론 이런 얘기하면 무섭죠. 머리 풀을까요? 무섭죠. 근데 예민한데 이거 내가 계속 유화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건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하나도 안 즐거워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학벌이 좋으냐 뭐가 좋으냐 집안이 뭐 금수저냐 이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거 머리카락 기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건 나이밖에 없었어요. 나이.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제 머리카락을 딱 보면서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주변한테 물어봤죠. 지인들한테 다 반대했어요. 100% 반대.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안 될 거라고. 이상한 짓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옆에서 난리셨어요. 근데 뭐 안 되면 말지 뭐. 근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물이 묻으면 이게 그림의 특성화된 게 아니라서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이 아니죠. 그림 그리는 거. 이게 지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모량화라는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 없어요. 제가 지어냈거든요. 계속 하고 실패하고 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줘야겠다. 털보자에 그러니까 이 땅을 이으련 그림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중국에 그 최초로 이제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분은 이 먹으로 사용을 했고 자기 머리를 잘라서 붓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저는 이거 가발 아닙니다. 이거로 직접 저의 기운을 그림에다 담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양자 역학에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고 양자 역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좋은 기운이 이 그림에 묻혀짐으로써 사람들이 저의 좋은 기운을 그 그림에 의해서 받게 됨으로써 왠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고 풍요로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 그러니까 내 그림의 목표를 딱 정하게 되니까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름다우신 분 쳐다보니까 갑자기 뭐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론적인 것보다도 제가 정말 살아서 제가 겪었던 것들 요새 와서는 맞아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약간 어떤 상태가 되버렸냐면 예술가들 특히 우리 같은 지인 미술가들이 저를 약간 보는 게 관종? 쟤는 머리카락으로 그리는 거 좀 이상해 이런 거에 제가 처음에 상처를 좀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했어요. 그냥 그래 난 관종이야 그냥 내 길을 달렸다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김남효 작가님을 처음에 뵀어요. 근데 처음에 뵀는데 백종원 씨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그래서 백종원 씨가 여기 웬일이지? 했는데 이상하게 처음 딱 봤을 때 목소리가 어머니 같은 거예요. 저의 마음이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죠. 주파수가 연결이 됐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처음 뵀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인연이라는 게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김남효 작가님이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저 혼자 외톨이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합하니까 제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 모두 백주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싶은 백주가 된 기분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이 원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신유진 이사장님도 그런데 관심 있게 절대 안 생기셨어요. 처음에 뵀는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확실히 사람 끼리끼리라는 말을 그때 많이 느꼈고, 저는 요새 자꾸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이론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 낭자 예술에 대한 어떤 주파수나 파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미리 와. 그는 교과서에서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좋은 일이 요새 계속 일어나고, 물론 인생은 세왕지나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요새 너무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으로. 그리고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니라 뭐가 있구나. 깨고 깨서 우리는 이런 에너지의 어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길었죠? 마이크를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학대 작가님이십니다. 김학대 선생님은 서양화 작가 수련에서는 아트 경매도 진행하시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사실 알고 계세요. 같이 저희가 꽃다리 좀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기피하는 건 없어요. 그냥 매사에 좀 이렇게 약간 정도 관심이 있다고 할까,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업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제는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저 언덕나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어요. 그럼 저 언덕나무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원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언덕나무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지구가 보였고, 지구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 우주가 보이는 거죠. 우주가 보이는데 저기 안드로메다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양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시대성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도 얘기했고, 또 양자의 얽힘.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화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양자의 얽힘이 형성이 되어 같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연결돼서 가령 이제 세계적으로 검증이 좀 돼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 지구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저기 화성에 똑같은 물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잡아뜨렸을 때 동시에 그게 쓰러집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우주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뒤에서 가다가 내가 좌측으로 가야지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는데 그 사람도 이상하게 좌측으로 오고 우측으로 가야지 하는데 우측으로 와서 그 물질이 들러붙어요. 이상하게 그게 방해를 하거든.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좀 더 진화를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로봇이 돼가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돼서. 그러면 로봇이 생기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고, 또 지배를 당한다면 우리 인간은 멸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멸종이 되면 저 안드로메다나 끝없는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로봇이 돼야 되고, 로봇이 되고 나면 또 그것이 더 과학이 발전이 되면 물질화돼서 물의 형성이 갖춰지게 되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우주를 풍하는 그 전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스타게이트 같은 거 많이 보면 뭐 갑자기 저쪽에 다른 뭐 어디 행성으로 휙 날아가잖아요. 그것이 그러다가 다른 우주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분해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시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분해시켜서 그쪽으로 가면, 근데 정신성까지는 옮기지 못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엉뚱한 생각이 좀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림을 2015년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뭐 내 그림만 그림인가, 다른 작가들 작품도 오히려 좀 소장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조금 소장을 했는데,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힘들고 굉장히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그림들은 그런 에너지가 풍겨져 나오는 그림들과 함께 뭉쳐나 버려요. 너는 이쪽으로 가서 있어. 너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같이 마주보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뭉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좋은 작품, 그야말로 꼭 그거를 평가하면 안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제가 박사들의 작품을 이제 소장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미술대학 석박사를 해서 박사 작품도 소장하게 되는데, 그런 작품이 저에게 자꾸 와요. 그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런 게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과학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죠.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 이건 필연적으로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변화되는 과정으로 어디 우주로 가기는 물이 돼서 이제 가야만 멀리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쪽에 가서는 다시 인간의 형상화가 이제 형성이 되겠죠. 멀리 가기 위해서는. 근데 다른 거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까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혜선 선생님 지금 저희 포럼 진행을 위해서 노서진 작가님을 제가 이제 기획실장으로 모셨는데요. 지금 나와서 노서진 실장님의 작품 본인 얘기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간략한 제 소개는 제가 작가를 하기에는 사실 그리는 게 너무 어렵고 예술가 그림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기에 제가 시도를 이제 마음만 생각하고
이렇게 잘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작가 그림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은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사실 아까 김지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금전적인 거, 또 가정 이제 집이 사실은 그런 뒷받침이 되면 사실 너무나 좋은 그런 또 본인의 또 무엇이든 다 자질이 있겠지만 이제 이 소질을 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수영을 해야 되니 다른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얼마 전부터 또 직접적으로 또 작은 전시회를 하다가 여기 또 인사동 계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우리 김나연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 또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분을 앞으로 또 많은 분을 뵙는 게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양자파동이라는 사실 뭐 과학적으로 이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저랑 많이 별개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일상의 모든 것에 양자포는 기운 뭐 이렇게 사람 간의 어떤 느낌 같은 걸 저도 되게 중요시하게 살았던지라 좀 작가로서 더 하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지만 지금도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빨리 이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이 그림은 제가 아직 그림에 대해서 저는 따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화풍이나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아직은 제가 이제 한 어떤 그런 스타일 이런 걸로는 아직 많이 공부 중입니다. 또 여기 포럼을 통해서 제 이제 작품 하는데 또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미술가들은 사실 뭐 고독한 싸움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밝은 에너지 또는 어두운 면이 있더라도 그걸 다 도와가면서 폭로하고 이해하고 그런 협의 뭐 이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제 그림은 그냥 제가 책도 좋아하고 무채색도 좋아하는데 대표님께서 그걸 좀 해주셨는데 좀 조금 나와서 아주 대표로 해주신 것 같고 앞으로 제가 많이 배워가야 되고 또 여러 선생님들 또 하시는 거 있어서 제가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에서 제일 젊은 층이 아주 하셨고 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저와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상호 선생님 작가님 소개하겠는데요. 박선생 앞에 나오시면 인사에서마다 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캐리커처로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서비스로 캐리커처 보시긴 하는데 또 경력도 다양하신 분이세요. 박상호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로. 저는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좋은 얘기 듣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사실은 저도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직업을 가지고 한동안 그림은 진짜 한 1년에 몇 작품 정도 내려놨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최근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에 제가 그렸던 작품을 180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만 이렇게 지치면서 쭉 가다 보니
가는 길 말고도 옆에 봐도 다른 길이 있고 이쪽 봐도 다른 길이 있고 이 옆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방향을 저희 작가들은 작품을 할 때 조금씩 확장성은 있지만 180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바꾸자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기법도 바꿨고 재질도 바꿨고 소재도 바꿨고 다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가지고 죄송해요. 네, 작품의 모티브는 이제 미술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미술사 공부하기 전에 왜 미술사 공부를 시작했냐면 도슨트 협회에 들어가면서 도슨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는 1년에 거의 30강 이상을 다양한 주제로 미술사나 또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런 강사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 많이 해요. 자, 너는 고흐 같은 작가가 될래? 아니면 앤디 워홀 같은 작가가 될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웃으면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고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는 앤디 워홀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파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호하는 작품이었다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작품을 선호하게 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인식시키고 작품을 공유해 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앞으로만 계속 직진을 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가다 보면 솔직히 앞에 애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가만히 서도 내 발이 보면 발이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이 보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걷고 있구나,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내 작품 속에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발의 그림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목에는 항상 물론 이제 작은 그림들입니다. 플로라 해피라 해서 행복한 발걸음 그런 의미로 이런 시리즈 작품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홍도도 좀 썼고 물론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지만 모르는 분들이나 또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기쁜 마음으로 또 싸고 작으니까 많이 소장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걸 좀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플로라를 예명으로 쓰다가 요즘에는 루비 상하로 예명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제가 7월생이기 때문에 7월 탄생석이 루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10년을 써야겠다. 이제 루비는 붉은색을 많이 주로 쓰는데 저는 붉은색을 쓰기도 하지만 붉은색을 역색도 씁니다. 붉은색이나 이렇게 써서 최근에는 이제 플로라에 대한 꽃에 대한 이미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꾸자꾸 이 확장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 이제 이 만화 이미지, 키치 이미지에 대한 것들도 옛날 어렸을 때부터의 관심사를 지금 이제 작품 속에 좀 녹여보고자 해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하다가 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저도 이제 어떻게 이런 기회를 알게 됐냐면 인사예술회당 아당에 가서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맨날 그림에다 뭘 이렇게 막 해주시길래 이게 뭘까? 전 사실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가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물리학에서 배웠던 음이온, 양이온, 원자이온 이 원자라는 이온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사실 이게 여기를 붙었다 저기를 붙었다 하면서 원소가 바뀌어요. 그런 이미지의 팬텀이겠구나. 그럼 이것이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나의 원자가 어디까지 떨어져서 흔들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보관해서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에너지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에게 뭐 지금 행복한 뭐를 줬으면 좋겠어. 나 좀 위로해줘.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작가들은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좀 알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흔쾌히 온다고 했고요. 와서 보니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또는 여러분에게도 모두 좋은 영향과 이미지와 그다음에 좋은 에너지가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마이크입니다. 그 기자 생활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글이나 말씀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게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수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가 우리 미디어를 부르는 거라고 올려놨잖아요. 보이시는데요? 실제로 작가님 무대를 보시는 거예요. 소리는 이런 줄 알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있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국악을 해요. 국악에서 정가라고 이렇게 좀 조용한 음악이죠. 이제 이렇게 흔히 이제 아시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정적인 음악인데 그런 정적인 음악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생긴 거하고 소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려서 태어났을 때 부모님한테 숟가락질 배우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질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평생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 배우는 시기가 어느 시기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노래도 지금 2025년이니까 2000년도에 녹음한 거니까 26년 전에 녹음한 거니까 그 당시에 뭐 최고라고 그 시조창, 저희 시조창인데 시조창으로 최고라고 했는데 더 이상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저 소리가 더 이상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더 이상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저 소리에서 그때 당시 녹음할 때는 더 잘해서 녹음을 해야지 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모이는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그냥 저걸로 저 시대에 저걸로 끝나는데 저런 노래가 한 20곡 정도, 22곡 정도 그때 당시 녹음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년을 또 밑바닥부터 이렇게 긁어서 나름대로 또 딴소리를 갖다가 또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소리는 비슷한 맥락인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연구하다 끝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도 묻혔어요. 묻혔지만 이제 언젠가 정신을 차리면 녹음을 하겠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이 염색이 미쳐가지고 또 이제 한 10년을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염색이 미쳐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한 번은 엄청나게 그 99% 죽을 위기까지 갔을 때 보험 많이 탔으니까 치료 많이 받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다 했는데
이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미친 듯이 해서 이제 제 심신을 조금 편안해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염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것이 양자역학,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거를 파동을 느낌이라고 말해요. 느낌은 제 소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명상이고 뭐고 미쳐갖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제가 하는 그 소리에 그 우주의 모든 기운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손 놨는데, 지금은 이제 소리가 다 털려서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그 에너지를 다 없애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덜나서 너덜거리는 게 벌써 몇 년째거든요. 근데 아직 발을 못 뛰고 있어요. 맥을 못 잡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와 기운이 내 몸에 다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그 만남의 계기로 인해서 내가 또 어떤 이 돌팔구를 찾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나왔어요. 잘 나왔나요? 네. 네, 권지혜 작가님은 국립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 재학 중이신데요. 흔쾌히 저희 같이 하신다고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동양 전공 권지혜입니다. 저 그림은 제가 10몇 년 전에 그린 미나이고요. 제가 정말 진짜 그림을 좋아하던 못해 그림에 미쳐가지고 제가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만의 그림, 저만의 그림을 제가 지금 찾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그림은 이제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은 동화적인 면 있거든요. 옛날 기와집의 까치라든가 그런 거 그리고요. 저 그림을 보면 이제 미나 그림인데 이거는 성공이잖아요. 입신양명. 그러니까 저 때는 그냥 그림이 좋으니까 미나는 뻔히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살짝 진한 미나를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미나를 그렸고요. 저거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냥 성공, 출세 그거를 제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성공을 바라거나 내가 더 출세하고 싶어. 그럴 때 저 그림을 집에다 놓으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그림 제목을 좀 재미있게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이게 누군가 들어준 소원을 이루어지겠지.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모인 거는 양자 파동을 잘 몰라요. 진짜 그냥 이 모임이 좀 우선 쉽게 재밌겠지. 제가 이렇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만남이 재밌을 거야. 그냥 컴퓨터 양자 파동 그건 몰라도 그냥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도전을 또 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그러면 파동이라는 거 그래. 그러니까 제 그림에 파동도 있으니까 저것처럼 저 물결에서 이렇게 느끼는 파동 그것도 양자와 연관을 시키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저 그림을 올렸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잘 모르지만 많이 배워가고 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주 서영아 작가시고 갤러리 운영하고 계신데 홍익대 미술대학원 서양학과 졸업하셨어요. 저쪽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상훈 교수님하고 김미준 교수님이 좋아서 오빠부터 차원에서 응원사 사실 왔어요. 저는 학부는 미술교과 서범대학 나와서 학생들을 조금 가르치다가 서울에 와서 작가활동하고 싶어서 학교를 간두고 결혼 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목이 지금 메어졌어요. 더위를 먹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작업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암동에 사실 조그만 갤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제 그림으로 대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그림으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양자파동도 너무 모르는 세계에서 궁금도 하고 처음에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좀 호기심 차원에서 열심히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또 불참 상설할 때 꼭 제일 먼저 부른 것 같습니다. 일단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많은 걸 배워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그 PC나 세팅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작품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 갤러리를 직접 그 연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참석을 신규준 교수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트페어에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아마도 그런 말씀들도 사실 저희가 듣고 싶은 대목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트페어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작품을 잘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눈높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같이 듣고 싶어서 사실은 좀 모시고 그냥 들었고 작품에서 또 그런 기운들이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젊은 남성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그 서은정 작가님이시고 작가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홍익대 미술대학원 석사가 되어 있어요. 그림을 다시 만들고 발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채팅방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나 한잔 그럴 생각이었는데 선생님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갑자기 모임이 돼버렸는데 큰 잘못이었어요. 저는 서의정이고요. 동양화 권지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애니메이션 배경미술로 그 업계 일을 시작했고요. 최근까지 이제 웹툰 위주 작가를 보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남의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 예술 쪽으로 이제 발을 좀 넣었는데 사실 좀 힘들죠? 안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음이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겉에 있는 패턴과 가운데 있는 꽃이 이제 좀 화음처럼 조화롭게 돼야 해가지고 작품을 그렸고요. 동양화를 시작한 게 이제 동양화는 선을 중요시하잖아요. 필선인데 저는 이제 만화도 하다 보니까 만화는 이제 펜선이잖아요.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동양화가 먹으로만 그리는 흑백 그림이 아니라 사실 색도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장르가 되게 다양하고 되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서양은 물론 모든 게 다 어렵지만
동양화는 동양화 깔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철학적인 것도 이제 말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자기 사상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약간 작품에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그 김다현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도 양자역 화요를 잘 몰라요. 근데 방송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런 우주 신비 그저께 이제 전체 카톡에 어떤 선생님이 이미지를 하나 올렸어요. 사람 무슨 세포인가 그런 건데 그걸 봤는데 너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 막 또 다른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근데 진짜 저는 소름 돋았던 게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는 일본에서 이제 동양화를 했었으니까요. 2년 전이긴 한데 그때 이제 해안가 그림 그리는 애들 교실 자주 놀러를 갔어요. 그 여자애 한 명이 100호짜리 작품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이미지랑 엊그저께 봤던 이미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바닷속을 그리는 작품이었는데 바닷속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고 그랬었습니다. 약간 좀 발표가 서툴다 보니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가입이라는 좀 있는데 오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먼저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많은 조언도 듣고 선생님들한테 좋은 기운도 좀 받아가고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십시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선생님 노 코멘트. 왜일까요? 아니 30대 후반입니다. 네,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두 분, 근데 우리 오늘 사실 아지트미술관 양한모 관장님이 저희 참여하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장소 제공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양한모 관장님은 또 굉장히 여러 부분에 탤런트가 있으세요. 건축, 실내 디자인에서 국내 최고 회사에서 거기서 운영하셨고 프로젝트도 내시고 사진도 아주 잘 찍으셔서 강의도 하시고 작가 발표하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말씀 주시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양한모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가 울려가지고요. 저는 한옥 사진을 찍어서 해외 세미나등 알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13개 나라랑 계속 교류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화라는 이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온 지가 13년 됐고요. 그 출판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10년이 됐고, 어쨌든 간에 한옥에 대한 우수성이 마지막 K컬처에 한옥은 살아있는 문화다라는 그런 부분의 우수성을 해외에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10월 이후부터 계속 해외 전시가 잡혀 있는 부분을 올해는 좀 그걸 줄이고 다른 쪽으로 지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양자역학 얘기를 말씀을 하셨길래 사실은 이 전부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한옥이라는 자체가 우리 선조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바닥의 기운, 그 다음에 방향의 기운,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여러 가지 건물을 안쳐야 되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갖고 공간이 갖고는 그런 여러 가지 기운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고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000년 전부터 저희 한옥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한글이 오래전부터 세종대학께서 정제를 하셔가지고
지금 IT에까지 AI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래를 바라보고 왔듯이 한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글 만큼 설계도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칸 구조라는 자체도 그 칸 구조가 지금의 그 모듈 구조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마당이라는 자체가 채웠다 비웠다 항상 비워져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 채워지고 그런 것 자체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서 왔고 그리고 마루 자체도 우리가 대도사에 의해서 공간이 확장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마루가 또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무의자연의 어떤 그 기조로 해서 한옥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주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K-팝이라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그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그 끼를 다 가지고 여태 누려왔습니다. 자체도 그 옛날에 그 전쟁의 어떤 역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되짚어 보더라도 그러한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의 바탕으로 두고 모든 것들이 문화적인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특히 뭐 양자역학이라고 해가지고 딱히 뭐 이런 뭐 새롭게 이런 거보다는 일상에 우리 그 생활에 노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든 것은 관계의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저는 영어를 읽도 못합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유학을 해서 뭐 발음도 아주 안 좋고 해가지고 영어를 읽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13, 14년을 해외에 교류를 계속 하고 있어요. 13개 나라가.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5개국 한 그 작가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 한마디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영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해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사진 한 장 놓고 당신의 마음과 내 가슴이 서로 따뜻해지고 서로 느끼며 그 기운을 느끼며 꼭 굳이 내가 당신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지 큰 의미가 있겠는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따뜻해지면 그게 다 서로가 관계성 가지고 좋은 거 아닌가 했더니 이분이 저를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렇게 오래 가자.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라고 딱히 뭐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일상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계성에서 서로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작업들을 해왔지 않나. 근래 주변에 그 저희 작가들 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그 지금 말씀하신 양자역학을 아주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소금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석탄이 오랜 시간의 결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그 지기운을 저기 하는 그 젓가락 있죠? 그거를 이렇게 대보면 실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작품은 맛이 어떤지, 어떤 기운이 오는지, 어떤 상호의 역할, 어떤 그 기운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저는 그 역할을 봤어요. 움직이는 반응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그것은 결국 파동이어서 끌림이 서로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 또한 그런 역할이 지속되고 또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여기 아지트다시피 지하고 또 언제든지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오시고 또 아래층에 여러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년 전에 다시 이쪽 인사동으로 오셨고요. 이 건물이 관광공사가 좀 사용했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 2, 3층을 사용하고 계시고 건물 전체를 운영하시는 걸 꾸미고 갖고 계세요. 그런 식이에요. 해외 교육 프로그램도 연결 잘 되셔서 저희가 이제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서유럽 쪽에 가서 일주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밖에서 말씀을